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공지를 합니다. 그 후 구속에 반발한 폭도들에 의해서 서울 서부지법이 테러를 당하는 충격적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9일 새벽 3시 7분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었고요. 그 이후 3시 21분 서울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폭도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이제 3시간 동안 폭동이 일어났고 6시가 되어야 이 진압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관 42명이 부상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전부터 윤석열 지지자들이 움직였어요. 발부 전부터. 1월 17일 금요일 영장 실질 심사 전부터 움직입니다. 심사하기 전부터. 극우 유튜버들이 서울 서부지법 근방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라고 선동합니다. 선동을 예. 했구나. 심사 전부터 선동해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로를 점령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우리의 대통령도 불법 체포를 했습니다. 좀 이따 시간이 되면 도로를 점령하시고 서부지방법원 앞으로 다 달려가세요. 경찰들도 어찌할지 못합니다.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점령해주세요. 도로를 점령해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경이는 영장을 기각하라!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여기 뭐 하세요 지금? 도로를 해서 돌려 앞으로 하라 그랬잖아. 어머. 왜 말 안 듣는 거야? 이 미친 겁니다, 이 나라가. 건너와 빨리. 괜찮아. 횡단보도. 경찰 아현동 방향으로 직진 차량 통제하세요. 지금 못 갑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뭐 말해요? 본인이 공권력이야. 본인이. 이게 심사 전 단계입니다. 와. 심사 전 단계에서부터 벌써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2시인데 출석하기 전부터 저래.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3시 42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합니다. 진짜로? 예. 감옥 갈 생각으로 도로를 점거했다고 본인이 자랑을 합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옵니다. 야, 내가 깜빡할 생각하고 도로 점령한 거 아니야. 대놓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굉장히 불안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관계자들은요,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공수처 차량을 파손합니다. 타이어도 펑크를 내고요. 그리고 포위합니다. 아,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말 심각합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옵니다. 저 공수처 차량입니다. 저렇게 흔들고 네, 있는 거예요? 공수처 팀 차량이에요. 와. 저렇게 앞에 운전을 못하게 붙여버리고요. 안에 사람 타 있고. 예, 두들기고. 와, 이거 어떡해. 너무 무서웠겠다, 저 안에 있는 사람. 저거는 어떻게 물어야 돼? 와, 공용물 훼손이고요. 결국 저 안에 타고 있던 분들은 차량을 포기하고 탈주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날 밤에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저는 경찰들도 너무 안이했다라고 보는 게 저기 때부터 이미 예견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기 네. 공수처 수사관 검사가 6명이었고 이제 검사를 보위하는 수사관들도 같이 갔었던 상황이고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법원 내에서 미니 재판인 거죠.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저런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서류만 가지고 판사분은 이제 반인의 판사실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영장 발부해보려 고민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상에 포착된 장면이고요. 포착되지 않은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입장을 냈는데 법원 안에서 폭행당한 수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법원 안에서부터. 이미. 예, 그리고 옷이 찢기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했던 일들이 이미 발생을 했다라고 공수처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공권력에 대한 테러죠. 테러죠. 이것은 테러 방지법상 아, 그 헌법기관의 그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목적으로 뭐 폭행, 협박, 상해 이렇게 하는 경우에 테러로 사실은 봐야 하는 거거든요. 무법천지가 되고 사실상 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저 공격으로 지금 영장 판사님에 대한 공격도 예견되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네.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법원 테러는 잠시 후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법원 테러 전에 공수처 팀 수사관들에 대한 테러가 이미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소름 끼치는데 진짜 좀. 야,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관들도 이렇게 테러를 당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너무너무 위험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 안에서 지나다니는 일반인들에게도 네.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위협하고 협박했었잖아요. 야. 근데 저렇게 지금 저 시위 이제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저렇게 공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게 계속 불법 체포 구속 네. 계속 문제 삼고 맞습니다. 있고 본인이 또 저기 직접 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가서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니까 맞습니다. 더 강화하고 있는 거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계속 동조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부추기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석동현이가 이 심사 받기 전에 얘기했잖아. 사법부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으로 주는 거라고. 와. 석동현이는 누구냐? 네. 윤석열이 입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는 그 윤석열 변호인단입니다.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네. 포함이 돼 있고. 지난번에 제가 변호인 호소인이라 그랬더니 예. 변호사 선임계를 냈더라고요. 네. 근데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로 조치를 해야 돼요. 예. 어제 벌금 내줄게 이러면서 지금 그 법원 앞으로 달려가게 맞습니다. 한 거거든요. 선동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도록 와. 조치해야 됩니다. 아니 의원님 말씀이 아. 적극적으로 국가발하는 게요. 그 저기 모여 있는 분들은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라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사회적 지위를 빌어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믿는 거예요. 그걸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받아가지고 그럴싸하게 또 전파하고 유튜버는 극우 유튜버 때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 그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지고 불법이 아니다, 체포 안 당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이 지지자들에게 알려지고요. 네. 폭도들이 법원을 습격합니다. 그때 그 상황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후문 쪽을 향해서 폭도들이 진입을 합니다. 와. 그리고 뭐 경찰의 공권력은 너무 우습습니다. 네. 와. 방패를 뺏어 가지고요. 때리고. 예, 폭행을 가합니다. 네. 그리고 법원 창문을 깨고요. 아, 법원으로 네. 난입 시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아? 아, 참. 와. 출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저걸 다 깨버리고요. 전 좀 놀랬던 게 20, 30대가 진짜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네. 51% 체포된 사람이 51%는 20, 30대랍니다. 네. 어떻게 그리고 와. 저기 입구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판사실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거 이따가 다 준비되어 예. 있습니다. 와. 집기 다 자, 관제실 난입해가지고요. 기물 다 파손하고요. 서버 훼손합니다. 저게 탈취하려도 안 되니까 물을 부으려고 네. 오. 몇 번을 봐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몇 번을 봐도 아무리 대한민국 네. 사법부를 폭력으로 지금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형법상
다중이 이렇게 손괴하는 경우에 소요에 해당합니다. 소요요. 소요죄에도 행한 소요죄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500만 원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이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저렇게 법원에 침입한 것 자체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50명 이상이 다쳤어요. 네. 치상이 되겠죠. 음. 그리고 공용 물건이 손상이 전부 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수 건조물 침입이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중대한 범죄들이 모두 다 경합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고 지금 경찰에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방침을 네. 정해서 오늘 뭐 일부에 대해서 영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전원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란죄를 할 경우에 좀 실익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이걸 부추긴 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선전선동으로 같이 내란 수사를- 선전선동이 네, 되는 같이 겁니다.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테러 행위 계속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테러했죠. 네. 그런데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어, 폭도들이 폭행을 가합니다. 아, 정말 심각한데요. 네. MBC 촬영 기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고요. MBC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 대한 폭행도 가해졌습니다. 영상으로 좀 끔찍한데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MBC 촬영 기자가 때리네. 네,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해요. 아이고. 메모리 카드 뺏기고. 메모리 카드 빼라고 합니다. 욕설 하고요. 폭행 가하고요. 아이고. 아유, 어떡해. 어떡하냐 진짜. 발로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아, 와, 아니 어떻게? 아유, 어떡해. 무참히 짓밟힙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냐. 소름 끼치네. 무차별적인 폭행이 가해집니다. 저 사람들 잡혔어요? 자, 그리고 와. 지금 다른 언론사 아유, 기자인데요. 침 뱉고 폭행을 가합니다. 와. 아, 진짜 소름 끼치네. 와. 아니 경찰이 아, 옆에 진짜 있는데도요.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네. 근데 MBC 이외에도 네. 연합뉴스, KBS, MBN 취재진 등이 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취재하던 도중에 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연합뉴스 기자 같은 경우에는 강요에 의해서 휴대전화가 초기화됐고요. 와. 그리고 KBS 영상 기자와 오디오 기사가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고가의 영상 송출 장비가 파손당했습니다. 그리고 MBN 영상 기자와 오디오 기사도 폭행당했고요. 메모리 카드를 강탈당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영상이 지금 뭐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수없이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폭도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건 가중처벌 없나요 혹시? 뭐 저는 가중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아까 민주주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원주의예요. 다양한 목소리를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건데 표현의 자유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타인의 목소리를. 네. 심지어는 이런 게 맞불 집회라고 해가지고 마치 뭐 맞불 집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광훈 쪽이나 이런 분들이 집회할 때 보면 우리가 마이크를 뭐 100짜리 마이크를 쓰잖아요. 저쪽은 1000짜리, 2000짜리 마이크를 써요. 그래서 목소리를 자기 마이크로 억누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기자를 폭행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총칼을 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바깥에서 민주주의 자체를 박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을 처벌을 해야지 우발적으로 그냥 단순 폭행이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집단 폭행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 이 상황들을 쭉 보면 20, 30대 남성들이 50%가 넘잖아요. 네. 예. 그 난입했던 사람들, 구속된 사람들, 이제 영장 청구된 사람들의 그런데 네. 그리고 여기선 지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범죄단체
아. 범단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범죄단체 폭행하고 북한을 문란시킬 수 있는 네. 범단의 소지가 있고 거기에는 백골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기를 정말 정확하게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분명히 사주하고 돈 주고 부추기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잡아서 저는 범단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단체로. 그러니까 조폭, 범죄 단체로 처벌하면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럼요. 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조폭, 두목까지 싹 처벌해야 돼요. 네. 계속 내란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내란이 연속선상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야 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이는 수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고 하나를 물 수가 있고 또 그런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해서 모범 아닌 모범을 보인 건가요? 윤석열이 보인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의사에 반대하는 목소리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 윤석열을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짓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도 지금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법원에서 헌법재판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지하는 인간들이 그걸 봐라. 저 대통령도 지금 똑같이 저렇게 했고 그거를 막고 있는 저 사람들이 공산당이고 빨갱이고 저기는 막아서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저기서 정말 무섭게도 네. 죽여도 된단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아직도 그거를 부추기는 극우 네. 유튜버들이 있는 거고 이 구조를요 내란을 안 막으면 처벌 안 하면 못 막아요. 그래서 저 폭도들이 언론사들 뭐 예를 들어서 MBC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MBC 소속 기자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함까지 요구를 해서 명함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폭행을 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윤석열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구체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체포되기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왔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야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네, 유튜브 봐. 네. 유튜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소위 MBC, MBN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네. 폭행의 대상 죽어도 돼가 되고 그렇습니다. 유튜버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네. 폭행의 현장을 직접 촬영하고 맞습니다. 선동하고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걸로 보수코인, 극우코인 돈벌이하고 맞습니다. 윤석열이가 주범이에요. 주범 중에 아이가 맞아요. 주범. 정말로. 예. 그거는 정말 핵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폭도들의 테러 행위 영상은요. 그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된 게 거의 없어요. 왜냐? 조금 전에 다 보셨잖아요. 다 뺏겼으니까. 뺏기고 뺏겼구나. 폭행을 당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러 영상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은 극우 유튜버들 자기들이 찍은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이제 삭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JTBC 기자가요. 아우. 폭동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정말 용감하다. 와. 저는 솔직히 용감하다 칭찬하기 앞서서 너무 걱정스럽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칫 잘못해서 JTBC 기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진짜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폭도들이 기자가 그 현장에서 기자들 단톡방에 막 대화를 막 주고받고 취재를 조율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거를 보고도 폭행당한 사례가 있었거든. 폭도들이 그걸 쓱 보고 야, 기자다. 기자네. 이 새끼 기자다 해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소름 끼치네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을 포착을 했습니다. 오, 네. 폭도들이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아라. 찾아 나서는 장면을 JTBC 영상이 포착해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7층 판사 집무실 구역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잘못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저렇게 이게 무슨 지금 건물 안에 판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네. 찾아다니는 네. 거죠. 7층까지 점거한 거예요. 와. 공포 영화를 보는 기분이에요. 판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로 빠집니다. 판사실을 와. 문을 열고 들어갔던 거예요. 예. 아니 그 화살촉 이런 장면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로. 그런 예, 장면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저 판사들 있는 집무실은요.
외부 통로가 없습니다. 따로 오가고 있고 법정에서도 이 그냥 재판받는 사람들이 가는 것과 판사가 가는 통로가 따로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고요. 내부에 2번, 3번 정도 각 층마다 다 이렇게 차 폐막이 있거든요. 그거 다 뚫고 올라간 거예요. 다 알아서. 와, 너무 끔찍하다. 영상 잠깐 좀 흘려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면요, 폭도들 중에 이 장면을 찍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없어요. 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카메라가 따라가는데요. 이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JTBC 기자가 어떻게 보면 진짜 목숨 걸고 와. 찍은 영상입니다. 아우, 말하면서도 아유, 진짜 진짜 너무너무 너무 조마조마하고 무섭다. 저기서 만약에 걸렸어, 막 저 아, 복도에서. 진짜. 아우,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네. 가정이고요. 이 판사 집무실 습격과 관련해서 오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또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중에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7층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은 7층에 없고 9층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안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예, 고층에 있다는 사실은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박수찬 씨. 네. 예를 들어 내가 폭도야.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 그래서 항의하러 갑니다. 네. 우리 같이 갑니다. 네. 영장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법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천대엽 대법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왔다는 거예요. 저거는요. 서부지방법원에 저 법정 다니는 형사 재판하는 우리도 몰라요. 변호사들도 몰라요. 아, 모르시죠? 몰라요. 그냥 봐봐. 몇 층에 있다 뭐 이런 예. 정도만 알지 몇 층에 누가 있다 이것까지 아니,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담당 판사실 자주 가고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가고 그것도 그랬죠. 막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접촉 자체가. 그리고 저거 제가 듣기로는 법원에 구체적으로 습격이 일어나기 한 6, 7분 간격으로 퇴근을 하신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진짜 다행이다.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김 변호사님도 그렇고 서부지법에 무시로 드나들잖아요. 일주일이면 몇 번씩 서부지법에 드나들거든요. 그걸 보는데 우리가 지나다녔던 엘리베이터, 현관 이런 곳이에요. 근데 실제로 법관들이나 그 서부지법 직원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자기 직장에 출근을 했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합니다. 제가 봐도 네. 어우, 내가 지나다니던 그 길이야. 그 뒷문도 뻔히 알아요. 그 뒷문으로 가면 식당이 가깝기 때문에 뒷문으로 무시로 드나드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경계가 좀 허술하거든.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 서부지법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계획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시민들이 우발적이지 폭동을 일으켰다.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이거는 결코 아니. 그래서 제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다 짚은 겁니다. 모든 게 다 빌드업이 있었던 거고요. 조직화된 거 아니겠느냐. 20, 30대 남성들이 주축이었다는 점도 기존의 소위 태극기 집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다른 영상에는 그 유튜버인지 뭐 어떤 그 조직이란 말씀하시니까 영장 발부가 되고 나서 이 몇 군데서 이렇게 웅크려서 자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깨우러 다녀서 영장 예, 발부해서 깨웁니다. 올라가야 네. 된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나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앉아서 피켓을 들고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각되면 네. 쳐들어간다. 네. 준비를 한 거잖아요. 네. 와.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하고 유튜버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들은 어떻게 서로 의사 연락을 했고 그 위에 또 이 20, 30대 남성 청년들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영화나 넷플릭스 시리즈 보면 아까 화살총 얘기도 네. 있었지만 네. 혼돈의 세상에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홈랜드 많이들 아, 보셨는데 네. 그 맨 뒤편 시즌 7, 시즌 8에 가면 극우 유튜버가 사실상 그 무기를 다 모아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내란을 선동하는 게
이게 영화로 이미 시리즈 드라마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 현실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하나도 저 말씀이 과장되지 않은 일이 벌어진 진 겁니다. 거예요. 실제로. 계속 유튜브 방송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어디 농장으로 무기를 들게 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똑같아요. 논리가.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지난해 12월 3일 날 밤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보다 무섭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마음속에 신뢰가 있었어요.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고 저들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오히려 계엄을 명령한 윤석열이 미친 인간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니었어요. 사람을 실제로 해칠 마음을 먹고 아니, 들어와서 실제로 영상 했잖아요. 보면 죽여도 돼, 네. 죽여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법원 직원들은 이제 굉장히 지금 위급한 공포,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옥상과 지하로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당 판사는 그 직전에 이제 퇴근을 했다는 거잖아요. 다행이네. 근데 봐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판사가 뭐 뒷정리하다가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판사를 어떻게 기자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MBC 기자들 그 발로 밟고 침 뱉고 폭행하고 죽여도 돼라고 했던 자들이 해당 판사를 차부장 판사를 진짜 그 문 열고 들어갔으면 길바닥으로 끌고 나와서 조리돌림 했을 판이에요. 지금 저 하는 행태를 봤을 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진짜 끔찍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준비돼 있죠? 예. 이걸 보고 폭동인지 하나하나 아닌지. 지금 저희가 정말. 일단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처벌 대상자들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내야 됩니다. 일단 네. 직접적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한 90명 정도 되고 그리고 66명, 66명은 구속영장을 지금 순차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5명은 지금 벌써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까지 받고 있고요. 네. 그 이자들 저는 요때 중요한 게 사실 저는 법정에 제대로 기소되면 지금 판사들이 느끼는 충격과 그다음에 이 분노 그리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봤을 때 진보 보수를 떠나서 판사의 개인적 성향을 떠나서 네. 사법부가 이렇게 공격받는 것에 대한 네. 공통의 분노와 법률상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봐주기 기소를 하느냐, 큰일 나. 단순 가담이다. 이것을 내란, 소요 내지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공방 치상 이것도 굉장히 세긴 합니다만은 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 가담, 뭐 집시법 위반, 단순 가담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처벌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어요. 네. 좁아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검찰을 못 믿겠는 게 아까도 그 김성훈 차장 네. 그 영장 반려했던 거, 영장 기각했던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내란에서 핵심인 어디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요 그 내란 다음 날 안가에 모여서 이상민이랑 같이 상의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뭐 송년회 하느라고 모였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 수사 안 하고 있어요. 맞아. 여기 핵심이거든요. 근데 다 김주현, 이완규 그다음에 요 사람들이 전부 다 검찰 출신이거든. 박상재 법무부 장관. 게다가 그 김성훈 차장이 예. 그 안가 CCTV 지우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이쪽에 이제 손절을 했어. 윤석열은 손절했어. 근데 그렇지만 내란에 가담한 법무부와 검찰의 혐의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게 다 검찰 라인이니까. 네, 다 검찰 라인이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쪽 변호인들 윤석열 변호인들도 다 검찰이에요. 다 검찰 라인이잖아. 김홍희, 윤곽근 뭐 할 거 없이 다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강한 법률 법 적용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약하더라도 아무리 약하게 적용해도 특공방 치상을 빠져나가기가 저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처벌의 범위 그다음에 처벌의 법조를 약하게 들이대면 네. 미래의 내란죄, 미래의 소요죄, 미래의 특공방 범죄자들을 부추기는 꼴이 그렇습니다. 되는 정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그래요. 경찰 법원은요. 사실 경찰도 어제 과정에서
한 50명 가까이가 부상을 다쳤어요. 입었고 5명 중상이에요. 맞습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동료가 그런 꼴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초동 수사는 걱정이 안 돼요. 법원은 말할 것도 법원은요 지금 법원은 지금 완전히 이거 12월 3일보다 더 심각한 충격을 법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기소를 검찰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계속 걱정이에요. 내란죄를 강조하는 게 이거를 내란이라든가 소요로 가서 이 집단 범죄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뭐 건조물 침입죄, 뭐 특수공무방 집행방해, 치상죄, 너는 뭐 폭행 이렇게 가면요 뿔뿔이 오합지살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 처벌도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아예 안 돼요. 네. 그래서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범단, 특공방, 치상, 다중이, 내란, 소요 이렇게 집단 범죄로 이걸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개인을 한 명씩 따져볼게요. 아유 저는 단만 넘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네. 집단 범죄로 보고 배후를 찾고 누가 지휘했고 누가 피지를 받았고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의 입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 테러 전에 불법을 지지자들에게 종용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 허가받지 말고 도로 행진했으면 좋겠다. 행여나 벌금이 나오더라도 내가 대신 내줄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장면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신고 안 해도 뭐 요번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벌금 모아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벌금 내가 내줄게. 근데 내가 뭐 가자 할 수는 없고. 도로에 신고하지 말고 네. 좀 행진하라는 거야. 자기가 나서 가지고 그거를 전체 지휘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 겁니다. 촉탁이고 교사를 한 것이고요. 이거 윤석열이라고 봐도 맞아요. 돼요. 똑같은 윤석열 예. 그리고 석도원 변호사 윤석열 체포될 때도 윤곽근이 전에 하여튼 자기 그 체포된 당일에도 나와 계신 분들한테 길 막고 싸워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얘기 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하나하나 다 작용을 한 거고요. 네. 자꾸 집단 범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도로교통법 정도로만 처벌받으면 나와봤자 벌금이잖아요. 당신들 이번에 돈 많이 벌었잖아. 그냥 낼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빠져나가면 이게 제대로 된 처분이나 수사가 안 이루어져요. 이 전체로 묶어서 안 그러면 뭐 온라인에서 유튜브들이 뭐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 서부지방법으로 가라 이렇게 강조한 거 그냥 우리처럼 의견 표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습니다.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윤상현. 윤상현. 미국 간 윤상현. 네. 아유. 폭도들이 난동을 부린 현장에 네. 5선의 국회의원 윤상현이가 있었는데요. 네. 폭도들이 법원을 습격하기 전에 윤석열 지지자가 법원에 담을 넘다가 연행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 있던 윤상현이 그런 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이 굉장히 정말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네. 그 발언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곧 훈방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 이 발언 이후에 이 발언이 온라인상에 급속히 퍼집니다. 그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윤상현 관련 이제 인터넷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요거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혹시 네. 띄워주시면은 자, 윤상현하고 직접 연락한 부분들을 온라인상에 막 띄우면서 네. 그리고 윤상현은 조사 후에 곧 석방될 거예요. 이렇게 답변까지 해줍니다. 네. 문의를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 이제 급속히 퍼지면서 야, 이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어. 들어가 봐야 훈방 된다는데 훈방 되겠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10시에 그 자리를 떠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니까 난 책임 없어 뭐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윤상현은.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네, 윤상현 더 씨. 이게 테러 전 단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앵커님이 잘 짚은 것처럼 저게 전날 6시 정도부터 이미 아까 공수처관들 폭행할 때부터 네. 이게 이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이 막 날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작을 하나 큰 걸 하나 훅 던지고 가요. 근데 가보러 났을 때 야 큰 불 난 건 나 떠난 뒤에 난 거야. 난 상관없어.
그 장작이 사실 도화선이 되고 그게 그렇습니다. 지피는데 큰 도움을 줬는데 기름을 네. 뿌렸지. 네. 장작 기름을 뿌린 정도가 거지. 아니라 기름을 뿌린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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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는 제가 볼 때 이자는 그냥 뭐 정치적으로 비판받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이 법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랑 협의를 하다가 왔는데 윤상현 의원 징계 결의안을 좀 내려고 하고요. 이 해임해야 된다. 이게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 징계 결의안을 내려고 지금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곧 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상현, 석동현, 윤갑근 세 사람을 봐야 되는데 셋 다 지금 정치인들이잖아요. 석동현 씨도 국회의원 계속 출마하다가 한 5번 정도 시도를 했다가 못했던 사람이고 윤갑근 씨도 마찬가지고 윤갑근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윤상현까지 보면 윤상현 의원은 실은 그전에는 그나마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국회 안에서. 네. 다선 의원들한테. 근데 너무 이상하게 변해버린 아이, 거예요. 이거- 이전 그 태도가. 위험한 인물이야. 속마음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위험해. 근데 지금은 말하자면 대통령 내진 대통령 후보 극우 아스팔트를 등에 업고 극우 아스팔트의 대통령 후보 내지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대한민국 다 망가뜨려 놓고 이자는 또 트럼프 취임식에 그러니까요. 참여한다고 미국 가 있는 취임식. 이자는 진짜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 경찰청장 대행이요. 그 17명 훈방. 그 자기는 약속한 적 없다라고. 전화는 받았네. 그 얘기는 약속한 적 없다는 얘기는 전화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네, 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